자,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아토피. 피부 장벽이 네. 손상이 된 게 제일 문제인 아토피거든요. 잘 발라야 된다. 집에서 뭔가 좀 간단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증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큼 사람을 정말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가려움증. 맞아요. 이 가려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아토피. 맞습니다. 네. 요즘 또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이름만 들어도 왠지 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토피는 도대체 어떤 질병이고 왜 생기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아토피라는 것 뜻이 네.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네, 네. 이상한 피부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넓은 습진 피부염의 카테고리 안에 아토피 아토피도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들어있다, 하위에. 네. 네. 근데 이 아토피라는 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지만 면역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고 알고 네. 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더 심해지고 네.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토피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돌 이전의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볼이 굉장히 빨개요. 볼이 빨간 아이들. 네. 그리고 돌이 진한 아이들 중에서 네.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볼이 아니라 팔 접히는 부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런데 다리, 그 다음에 다리, 밑에, 네, 오금이라고 하죠. 네. 무릎 뒤쪽 이런 뒤쪽. 데가 이제 가려우면서 빨개지는 경우가 많고 아토피의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유전력이 있느냐, 유전. 그러니까 가족력이 네.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특징적인 증상이 증상.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천식이나 비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 뭔가 알레르기성. 네, 이 주증상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얼굴에 마른 버진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아토피의 소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가에 알러지 같은 게 생긴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중에서요. 특히 다크서클 같은 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인데? 눈밑이 이렇게. 네, 좀 까만 네,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나 이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의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오. 아토피라는 게 결국은 알레르기성 질환하고 약간 교차되는 게 있고 네. 가족력이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을 내리는 네네. 거예요. 어쨌든 진단부터도 뭔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네,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아토피가 뭐 계절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증상이 들쑥날쑥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겨울철, 환절기 이렇게 환절기. 건조한 계절에 네. 굉장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네. 먹는 것 중에서도 캐러멜, 어. 그다음에 혓바닥이 빨개지고 파래지는 색소 때문에 알러지 생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신했을 때 뭔가 이제 엄마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아이가 또 혹시 아토피에 걸릴 수도 있나요? 임신 그러니까 중에? 이거는 사실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논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신경을 써서 유산균을 많이 먹었더니 이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이한테 아토피가 걸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네.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만한 거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가
정말 나쁜 유해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태아한테 분명히 영향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아무래도. 네.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아토피에 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아이 있는 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토피가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좀 북적북적한 도시에 살다가 공기 좋은 뭐 시골로 이사 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환경을 바꾸면 좋아지기도 하나요? 환경의 영향은 매우 커요. 아, 매우 크다. 네, 매우 큰데 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다가 아니면 네. 외국에 진짜 숲풀에 있다가 자연 속에서. 네, 자연 네. 속에 있다가 이 도시로 이사 와서 굉장히 증상이 악화되는 아이들이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 환경의 영향이 네,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먹는 것도 영향이 네네. 있지만 이런 환경, 특히 미세먼지나 이제 도시에 있는 배기가스, 그렇죠. 동해 자동차에서 물질, 나오는.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심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 왔다가 다시 이사 가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공기 때문에. 네. 그런데 100%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하다고 무조건 이사 가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막 유해 물질에서 뭐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이게 병이 좀 솔직히 완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특별히 병원에서 뭔가 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유해 물질 같은 거 좀 조심시키고 네. 살아가면 되기는 하고요. 이제 보습은 철저하게 잘해줘야겠죠. 보습. 네, 왜냐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에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는 보습 장벽이 굉장히 취약한 피부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조금만 닿거나 조금만 이렇게 노출이 돼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습막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유해 물질이 와도 걔네들을 좀 보호해주는 네.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뭐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서도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겠죠. 충분히 잘 발라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렵다 하는 그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단계로 네. 가렵지 말라고 스테로이드 연고나 로션이 있어요. 그냥 약을 발라서 가려움을 가라앉혀주는 게 증상을 좋고. 좀 완화시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도 똑같다 하는 경우에는 계속 없다. 쓰기보다는 네.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히스타민제로도 안 듣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증상은 경미한데 뭘 해도 안 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심해지고 막 긁고 진물 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약을 스테로이드를 잠깐 써야 돼요. 먹는 약을. 먹는 근데 이제 약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오래 안 쓰는 게 이제 네네. 원칙이기 때문에 잠깐 쓰고 그다음에 바르는 것도 스테로이드 너무 오래 쓰면 그러니까 안 안 좋겠죠. 좋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유지요법으로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그렇죠. 생긴다 밸런스가 그랬잖아요. 깨져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면역 반응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연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 되니까요. 약을 하나도 안 써도 빗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광선 치료는 사실 조금 자주 받아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자주 받아야 돼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2-3번, 심하지 않을 때는 네네. 일주일에 1번 정도 가는데 일단은 병원에 와서 좀 네. 진단을 정확히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좀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는 네. 보통 집에서 어떻게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에서 뭔가 좀 간단하게 네.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가렵진 않다 네. 하는 경우에는 얼음 찜질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얼음 찜질. 네, 보습제 같은 거를 바르거나 그런 얼음 찜질 같은 걸로 가라앉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 아니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아토피 피부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어렸을 때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없어지고. 그게 성인 아토피로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무래도 아토피가 심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경미했던 경우에는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반면에 성인이 돼서 아토피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네. 멀쩡하게 살다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환경적인 요인,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쌓이다가 어른이 돼서 발병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네. 주의하시는 것이 좋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성인 아토피나 어린이 아토피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거의 돼요. 똑같다고 네. 보면 되고, 네. 일단 아토피 뭐 안 생기면 좋겠지만 뭐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 장벽이 네. 손상이 된 게 제일 문제인 아토피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 주려면 보습제 잘 발라야 된다 역시 그랬죠? 보습제. 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날 때는 로션 타입을 바르고요. 네네. 가을, 겨울 건조할 때는 크림 타입을 바르고 유난히 건조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찐득찐득한 더 뭐 집중적으로. 바셀린 같은 거 네. 발라도 되고요. 찐득찐득한 거를 더 건조한 부위는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품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쵸. 알러지 피부에 준해서 쓰는 게 좋아요. 향이 있는 거를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보습제 중에서 실비보험이 되는 크림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 이런 크림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냥 제 얼굴에 막 쓰거든요. 이런 크림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몸에도 쓰고 얼굴에도 쓰고 동시에 쓰면서 그리고 그게 미리 이제 예방을 할수 성분들이 있는. 네. 맞아요. 성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피부에 굉장히 최적화된 동시에 성분들이기 다 좋은 때문에 거니까.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쓰시고 그다음에 때 절대로 밀지 마시고 목욕하고 나서 3분 이내에 수분이 쫙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발라라. 네. 자,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네,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